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죠? 예. 오늘 끝나고 내일은 공시. 그죠? 예. 원장님이 아시죠? 원장님이 세법도 좀 공부해갖고 보충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 예? 2주에 한 번씩이니까 사람도 생소한데 뭐, 그죠? 예, 공부한 거 기억이 남는다는 건 좀 무리지. 자, 그래도 세법은 수월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왜? 공시법을 보충해 주니까, 원장님이. 그죠? 그래서 공시세법에서 점수가 좀 나오면 2차 과목 평균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시험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계절이 3번 바뀌어야 돼, 앞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되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씩 점검합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기본 정리 딱 하면 항상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답답하고 들어본 거니까 정리는 안 되는데 듣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에이, 문제나 풀어야지 하고 엉뚱하게 문제 풀어요, 지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 때는 기본이 안 되니까 또 뭘로 가? 기본서를 보고 있어. 그렇게 늘 그렇게 그러다가 몇 년,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5년 동안 한다는 얘기는 재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항상 문제는 안 풀어도 돼. 뭐가 있어야 돼? 기본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 순우리 글이니까, 한글이니까. 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간 사람은 암기가 안 해도 읽어보면 생각이 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읽어도 모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암기하지 말고 그냥 기본을 이해를 하라. 세법도. 그럼 숫자는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 암기해야죠. 근데 지금부터 암기하면 집에 가는 길 까먹어. 그러면 미아가 돼.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하다 공부하면 여러분 시험 볼 때쯤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절실해서 커닝 포입에 만들다 보면 암기가 되죠. 네, 절실할 때 하면 돼. 시기가 되면. 그래서 충분히 뒤에 가서 정리하고 그럴 거니까 지금은 기본 정리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2주 전에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 과세표준까지 했어요. 맞아요? 예? 예, 취득세 과세표준.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23쪽 있죠? 예? 23페이지 공부했죠? 예,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색칠해 놓고 줄 쳐져 있어. 그죠? 예, 그런가? 예, 기억은 안 나는데 줄은 쳐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한 것 같아. 그럼 한번 봅니다. 23쪽 과세표준 첫 번째 양가로 1번 점검하고 갈게요. 한 5분만. 유상승계취득 그랬죠? 예? 일반적인 유상거래는 뭘로 간다? 세 번째 저 끝에 사실상 취득가격. 그게 과세표준이죠.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친 게 사실상 취득가격 그랬죠. 그래서 밑에 사실상 취득가격, 그래서 범위가 1번서부터 9번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꼭 기억해야 될 거 1번, 2번, 7번은 1번, 2번, 7번 그거는 누구는 안 돼? 예, 개인은 취득했을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법인만 포함을 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맨 위에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를 했죠.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때는 뭘로 한다? 두 번째 줄 끝에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랬고, 밑에 양가로 3번 무상승계 취득하면 기본이 증여죠. 그래서 증여는 뭘로 갑니까? 시가 인정액 동그라미 1번 시가 인정액 그랬고, 동그라미 2번 증여 중에서도요, 시가 표준액 얼마 1억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하고 또 하나 뭐 시가 표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방가로 2번 상속 있죠? 상속은 원하지 않는데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겠다.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밑에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매매로 보니까 매매니까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이고 채무 이외 부분은 증여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밑에 원시취득, 원칙은 뭔데?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간주 취득은 대표적으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된 거죠. 그때 과세 표준은 역시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가 지목 변경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되지 않으면 뭘로 갑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밑에 박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부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가 표준액, 부동산의 기준 가격이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하고 주택은 알아야 돼요.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리고 건축물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까지 했었죠. 그리고 밑에 특수한 거래는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26조 8번 세율로 들어갑니다.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세율 곱해서 나온 게 세금이죠. 그럼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퍼센트를 곱하는데 그때 세율 여기 잠깐 먼저 보고 가죠. 자, 취득세 세율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표준 세율이 있고 무겁게 부과하는 중과 세율이 있고 특별한 규정 특례 세율이 있는데 우리는 표준이 뭐냐? 기본 세율이에요. 세법에 강원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와 여기 김포에서 취득했을 때, 강남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이, 법의 세율이 다 다르면 지역 차별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법에는 똑같은 세율 적용이다. 그게 표준이야. 기본은 똑같은데 다만 요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상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취득세를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 정하거나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됐는데 다시 지었으면 그 취득세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니까 감할 수도 있죠. 그럼 정하거나 감하지 않으면 전국의 세율이 다 똑같은 거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감하거나 정할 수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준세율에는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상,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 여러분 참고로 취득세는요 물건마다 세율이 다 달라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 따로, 차량 따로, 기계장비 따로, 선박, 항공기, 광어권 물건마다 세율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 나 못 외웠어. 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법에는 되어 있지만 공부하지 않아요. 기본서에도 어느 출판사든 기본서에 자동차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인지 그런 건 수록하지 않아요. 시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마다 세율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 얘기해요. 그때 똑같은 부동산인데 주택인데 이를테면 주택인데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 무상이 뭐야? 상속받거나 주택을 증여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때 세율이 별도예요. 또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렇게 세율이 다 다르다. 이런데 이런 세율을 정해져 있지만 그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정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감할 수 있다. 요것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뭐라고? 중과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다. 안 돼. 특례 세율에 가감할 수 있느냐? 안 돼. 무슨 세율에만? 표준 세율에만. 요 지문은 취득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도 똑같아요. 표준 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도 등록 면허세도 지금 공부하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도 똑같아요. 다음 여기 중과세율은 아주 무겁게 부과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한 가족이 주택을 여러 개 취득해서 다주택자 있죠. 예, 주택을 여러 개 취득했으면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투기 목적이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다주택자. 그리고 우리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산 거 아니야. 그럼 취득세 반이 내라.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지역 중에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그래서 인구가 밀집됐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묶어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포시도 여기에 들어가요.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 세금을 좀 많이 부과를 하겠다 이거고, 또 요 지역을 대도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은 중과세는 최근 들어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거의. 왜? 지금 정부는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거든. 근데 지금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런 건 다 폐지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최근에 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공부 안 할 거고, 다음 특례세율.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례세율은 표준 기본세율에서 2% 요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를 빼고 반만 취득세 내라 그런 게 있고, 또 아예 그냥 몇 프로만 2%만 취득세 이렇게 특별한 세율이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등기만 하는 거지 실질적 취득이 아니다. 이거 형식상 등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없는데 등기만 하니까 요거는 등기는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2%만 내라. 이렇게 두 가지가 특례 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표준세율이 있죠. 요거 하고 또 하나 뭐 특례세율, 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취득세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두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34회에서는 두 문제 출제됐어요. 그 두 문제가 납세 의무자하고 취득 시기에서 저번 주에 공부한 거 있죠? 거기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당연히 표준세율하고 뭐 특례세율 여기서 물어보고 뒤에 가서 뭐 신고납부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유상거래 주택을 제외한 무슨 세율? 표준세율. 여러분 교재는 26쪽에 있죠. 26쪽 세율표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 그랬죠. 예, 첫 번째 여기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은 뭐 빼고 여기 유상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뭐하고? 제외.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칸에 1번 뭐라고 그랬죠? 유상 승계 취득 있죠? 거기서 뭐는 제외? 주택은 제외. 주택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주택도 다 포함해. 그런데 어디만 제외? 1번 유상 매매로 취득할 때 주택 빼고요. 왜? 주택은 별도로 따로 세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 빼고 나머지 농지를 부동산 취득했을 때 농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농지는 농사 짓고 있는 토지, 즉 네 가지 지목이에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농지. 세율표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죠. 농지라고. 예,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있잖아요.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농지. 이런 농지를 1번 유상 매매로 취득하면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1000분의 얼마? 30.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지방세법은 세율을 표시할 때 천분율로 표시했어요. 1000분의 얼마? 30. 그러면 공 하나씩 지워주면 100분의 얼마야? 3. 결론은 몇 프로? 3%. 그죠? 1000분의 30이나 3%나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천분율로 표시를 하느냐? 지방세법은 11가지 세금을 법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건 소수점이 나와. 그래서 그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천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출제하는, 이거 아침부터 속된 표현을 내서 그러는데 출제하는 놈에 따라서 틀려. 그래서 10명이 출제위원이 나오면 7, 8명은 천분율로, 2, 3명은 뭘로? 100분율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분율이면 공 하나씩 지워지니까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법에는 이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상 매매로 취득하면 농지는 1000분의 30 몇 프로? 3%. 그죠? 그럼 농지 말고 나머지 부동산은 1000분의 44%.
농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다음 두 번째, 상속받았어요. 농지. 그럼 1000분의 얼마? 23, 즉 2.3. 그럼 2번서부터는 주택도 들어가요. 주택을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농지 빼고는 1000분의 얼마? 28. 상가든 주택이든 다른 토지든 농지 말고는 1000분의 28. 3번 증여받았어요. 증여. 그래서 여기도 증여는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았으면 1000분의 얼마? 30. 농지든 뭐든 주택이든 똑같아. 1000분의 35, 3.5. 그런데 비영리 사업자, 종교단체 등 복지단체 등이 증여받았다, 기부받았다. 그럼 1000분의 28, 2.8입니다. 원시취득, 건물을 새로 지었다. 아니면 바다나 전을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겼다. 최초로 취득한 거 원시취득. 1000분의 얼마? 28, 2.8. 공동으로 등기한 걸 지분대로 분할하는 거, 공유물, 합유물 분할은 1000분의 얼마? 23. 이렇게 2.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35회 시험에서는 표준세율 신경 쓰라고 그랬죠. 표준세율에서 신경을 쓰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표준세율에서도 어떤 거 신경 쓰느냐? 농지를 생각해 보세요. 농지. 자, 농지를 신경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실제로 농지. 자, 농지를 표시하면 자, 첫 번째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어요. 농지를 뭐 받았어요? 상속. 농지를 뭐? 증여받았습니다. 다음 매립에서 최초로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농지 매매 몇 프로? 백분율로 하면 그냥 몇 프로? 3%. 상속을 받았다 2.3. 그죠? 증여받으면 뭐? 3.5. 원시 취득 2.8. 이해가세요? 이렇게 농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농지를 계속 여러분 기출문제를 이제 나중에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 보시면 보여 뭐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범위가. 그래서 주로 농지를 물어본다. 농지 요 정도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 밑에 표준세율 적용 범위 1번 박스 안에 유상, 매매로 취득하던 상속, 증여로 취득하던 부동산이 뭐일 때? 공동소유, 공유물이죠. 공동소유일 때는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라고 그랬죠? 3%야. 근데 두 사람이 10억짜리 농지 취득했어요. 공동으로. 지분이 똑같다. 그럼 얼마씩? 10억이니까. 둘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5억? 5억. 거기에 몇 프로? 3%씩 곱해.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건물을 신축, 재축을 제외하고 여러분 건축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건축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하면 대표적으로 증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축이란 말이 없어도 증축 또는 뭐라고 그래요? 개수. 여러분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공부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부대 설비인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예요. 지붕, 기둥 그런 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해요. 근데 개수를 해서 면적이 뭐였다면 증가했다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 거기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도 질문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공부하다 보면 질문 많이 옵니다. 아니 건축은 신축, 재축도 원시 취득인데 왜 신축, 재축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자 보세요. 신축은 새로 지었죠? 그럼 전체 건물 전체 다 원시 취득이에요. 재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었죠? 예? 전체가 다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런데 뭐는 증축은 무한 부분만 증가된 부분만 원시 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면적이 뭐였으면 증가했으면 증가된 부분 범위가 틀리죠? 예?
그래서 신축, 재축은 빼고, 왜? 전체가 다 원시축이 되니까. 그거 빼고 증축이나 뭐는 개수는 그로 인하여 뭐한 거? 증가된 면적 부분만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다음 3번.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얼마 40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남의 땅이 있어요.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누구? 갑이. 그런데 누가? 을이 남의 땅이라고 뭐 줬어요?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을 지어서, 아니 남의 땅이라고 얘가 마음대로 주택 지을 수 있어요? 얘한테 승낙 받았겠지. 뭐라고? 내가 땅 살 건데, 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 먼저 뭐하고 주택을 지어놓고 살 때까지 땅 사용료를 너한테 별도로 사용료 주고 나중에 돈 되면 이 토지 뭐 할게? 취득할게. 그럼 너 나한테 팔아야 돼? 약속했죠? 그래서 건물 지었어요. 이게 지상권이야. 지상권. 지상권이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지어놓고 건축물 소유자가 땅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상권이 설정된 거야. 좋아요. 어쨌든 건물 지었으니까 이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취득세 몇 프로? 2.8% 취득세 냈어요. 땅은 얘 거야. 토지 취득한 거 아니죠? 건물만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얘가 취득세 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토지를 나중에 뭐 할 때? 취득할 때는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니까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다. 그냥 토지 취득이야, 이건. 이해가세요? 남의 땅이라고 건물 지었죠? 요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부속된 무엇을 토지를 따로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토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4번은요. 법인합병 분할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여기 보실래요? 자,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어요. 뭐 빼고? 주택 빼고. 매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 말고는 1000분의 40. 그죠? 그리고 뭐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지는 1000분의 얼마? 23. 농지 말고는 주택도 똑같아. 1000분의 28. 이해가세요? 원시취득은 토지, 뭐 농지, 주택 그런 거 관계없이 전부 다 묶어서 1000분의 얼마? 28. 그리고 뭐 받았어요? 증여. 일반 개인이 증여받으면 농지든 주택이든 다 묶어서 1000분의 35. 근데 비영리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얼마? 28. 2.8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 요와 같은 무슨 세율? 표준세율은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요 부분은 여러분 26쪽에 보시면 맨 위에 3번 나왔죠? 3번에 있죠, 위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다음 여기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취득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건축하는데 신축, 재축을 제외하고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건물을, 주택을 신축해 놓고 나중에 부속된 뭐 토지만 나중에 취득할 때는 토지 취득이에요.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예, 토지니까 1000분의 40이지. 다음 법인 합병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준세율이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뭐 뺐어요 지금? 주택은 뺐어요. 왜? 주택은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을 차별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부터 보세요. 27조 맨 위에 방가로 몇 번? 2번.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의 무슨 세율? 표준세율. 그 제목 옆에다가 표준세율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일시적 2주택 포함 이렇게 적어요.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포함.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몇 개예요? 2개. 거기서부터는 원래 투기야. 여러분, 가족이 살아가는데 주택 몇 개 있으면 돼? 하나. 식구마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 식구가 많은데요, 그럼 큰 거 하나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딱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 취득했어요. 그럼 몇 개야? 2개가 됐죠? 근데 취득세는 신고할 때 너 이거 왜 샀니? 저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게 일시적이야. 예? 세법에서 일시적 이주택 그러면 이사 가려고 산 거야. 이사 가려고 샀으니까 기존 주택을 뭐 하겠다? 팔겠다. 조만간 몇 년? 3년이야. 3년 안에 팔겠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할증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 포함해서 취득 당시 가격 얼마? 6억 이하 주택은 몇 프로? 1%, 1000분의 10, 1%예요. 주택은. 그러면 6억 초과 9억 이하는 원래는 2%였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에 따라서 계산이 틀려. 원래는 6억 초과는 몇 프로? 원래는 2%였었어요. 6억 이하는 1%. 예? 그럼 말이 안 맞죠? 형평이 안 맞아. 왜? 주택을 6억 100원 주고 샀어. 그럼 6억을 뭐 했어? 초과. 그럼 2%로 가야 되잖아. 6억 주고 딱 샀으면 몇 프로고? 그러니까 차이가 2배 차이 나잖아. 그래서 두 번째 걸 바꾼 거야. 계산을 하라, 세율을.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 9억을 뭐하면 초과하는 주택은 몇 프로? 3%. 자, 그럼 중간에 6억 초과 9억 이하 그랬죠? 자, 거기 보시면 자, 세율 봅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공식에 보면 취득 당시 가에 가면 뭘 얘기하느냐? 실거래 가격이야. 실거래 가격 곱하기 3분의 2. 요게 공식에 여기서 3을 빼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7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고 그래봐요. 얼마? 7억. 그러면 7억 곱하기 3분의 2, 3. 오랫동안 하니까 산수가 나왔어. 그냥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까 봐 원초적으로 합니다. 자, 원초적으로 3분의 2, 7이 됐어요? 분수는 약분이야. 나누는 거예요. 3, 4, 12, 2 남죠. 3, 6, 18, 또 2 남지. 6, 6, 6, 6 나가니까 반올림 4.67 됐어요? 거기서 몇을 빼라고? 그럼 얼마? 1.67%. 이해가세요? 이렇게 계산한다.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계산하는데 날 새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계산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제가 오랜 강의하다 보니까 두세 번 해야 이해가 가. 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엔 8억 갑시다. 얼마 주고 샀어요? 8억. 자, 그러면 8억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여기서 3을 빼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3일은 3, 2, 8이 16, 나눠 3, 5, 15, 1 남죠. 3, 3은 9, 3, 3은 9, 5.33, 3을 빼니까 2.33%.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하니까 A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닌가? 좋아. 그럼 여러분 8억 5천만 원 8억 5천만 원 곱하기 자 8억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자, 그럼 계산합니다. 똑같이 2, 8, 26, 2, 5, 10 3분의 17 맞아요? 약분합니다. 3, 5, 15 몇 남았어? 2, 3, 6, 18 반올림 5.666667 됐어요? 여기서 3을 빼. 그럼 얼마? 2.67% 됐어요? 예, 이건 실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고 나서 학교 가면 실무에서 공부하시고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아니 물어본다면 6억 이하 아니면 9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물어보고 갑니다. 자, 9억을 초과하는 건 몇 프로라고요? 지금 주택이? 3%. 그럼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어요. 얼마짜리? 10억. 몇 프로인데? 3%인데 두 사람이 공동 등기했어요. 공동 소유. 그러면 공동 소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공유물일 때 취득 지분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을 해서 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죠. 혹시나 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자, 갑하고 을이 지분이 똑같아. 그러면 갑, 을 둘 다 세금 내야죠. 나누니까 얼마? 5억이야. 여기 얼마? 5억. 여기 이제 뭐 각각 세율 곱해야죠. 자, 여기 봅니다. 6억 이하는 아까 몇 프로? 예? 1%.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건 몇 프로? 3%. 자, 둘이 나눴더니 얼마야? 5억이죠? 여기에 몇 프로예요? 3%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예? 1%. 지금은 괜찮아.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다음부터 이렇게 해면 안 돼.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3%야. 얘 주택 5억짜리 아니야. 10억짜리 주택이야. 자기 지분만 5억일 뿐이지. 주택은 10억짜리라니까. 그럼 몇 프로야? 3%. 이해 가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분만, 취득 가격만 나누는 거지 원래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고.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한 거 다시 갑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 주택 하나고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일시적은 이사 가는 거죠? 다만 이건 조건이 있어요. 몇 년? 3년 안에 옛날 거 팔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할증 안 할게. 1에서 몇 프로? 3% 내라 이거죠. 그리고 3년 안에 뭐 하면? 안 팔면 할증하고 가산세부터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 당시 가격 6억 이하는 1%예요. 그죠?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건 몇 프로?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건 누가 취득했을 때? 개인. 그죠? 근데 여기는 뭐야? 법인. 회사가 주택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주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특이죠? 회사가 주택이 필요 없잖아. 근데 회사가 뭐 취득했어요? 주택.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개인이 취득하면 이렇게 세율 적용했었어요. 근데 법인이 취득하면 이렇게 할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은 회사를 설립해. 법인. 여러분, 법인은 업종에 따라서 자본금이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 회사 설립 기준이. 그럼 100만 원 가지고도 회사 설립할 수 있어요. 법인. 그럼 500만 원이면 A라는 주식회사, B라는 주식회사 5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다 그룹 회장이야. 그죠? 법인 땡땡 법인 등기하면 되니까 100만 원 가지고 회사 설립했어. 그리고 법인이네. 그럼 법인 카드 발급받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식들한테 뭐 줘? 생활비. 너 이 카드 가지고 생활비 써. 500만 원. 한 달에. 돈 안 줘도 6천만 원은 증여할 수 있지.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증여 안 되니까 돈을 주는 건 우리가 없는 서민들 얘기야.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법인 앞으로 뭐 만들어? 법인 앞으로 카드 발급받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아갖고 카드를 자식들한테 줘. 생활비 쓰고 너 버는 건 뭐하라? 저축하라. 증여세 1도 계산 안 하지? 중요한 거는 공부했잖아. 돈 없는 사람만 뭐 은행에 찾아다가 애꿎은 세금 내고 그래. 돈 안 주고 증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취득한 건 무조건보다 투기야. 투기.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몇 프로? 12%. 엄청나죠. 그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표준세율 4%에 2%, 중과기준세율 2%에 100분의 얼마? 400. 자, 여러분 요게 몇 프로? 2%. 여기에 100분의 얼마? 400. 100분의 400이면 몇 배? 아니 원래 법이 2배면 2배, 3배면 4배, 3배, 4배 그러지. 꼭 100분의 얼마? 4배. 그럼 4배야 이게. 2%에 몇 배? 예? 2%에 몇 배? 4배. 그러면 몇 프로야? 8%를 여기에 뭐하라고? 더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몇 프로야? 결국은 12%. 그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27쪽에 방가로 3번 거기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 거기에 6번에 보시면 6번 법인이 주택을 구하면 취득하면 기본 몇 프로? 4% 더하기 2%의 몇 배? 4배. 그럼 8% 가로한 계산하면 8%죠? 8%를 4%에 더하니까 결국은 몇 프로? 12%. 이해가세요? 이렇게 법인은 투기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요번에는, 자, 여러분 교재에는 3번인데 개념만 보고 갈게요. 다주택자 유상거래로 할증하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이 이름으로 주택을 2개, 3개면 투기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일반 지역은 투기 지역이 아니에요. 조정 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없는데 여기서 하나를 샀어. 그럼 1주택이 됐죠. 투기가 아니에요. 그럼 1에서 몇 프로? 3%. 그건 위에 있는 세율. 아까 방가로 2번.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 초과는. 그래서 1에서 몇 프로? 할증 안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해서 몇 개가 됐어요? 2개. 이 얘기는 원래 주택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어느 지역에? 아니야, 관계없어. 지역 따지지 않아요. 취득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두 번째 걸 어디서 취득했다고? 일반 지역에서 취득해서 2개가 된 거야. 일반 지역에 2개다 그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 몇 개 있어? 하나. 어느 지역에? 조정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관계없어요. 조정지역에 있어도 돼. 두 번째 걸 여기서 취득했다 이거지. 여기서. 예? 두 번째 걸 여기서 취득한 거야. 그랬을 때 몇 프로 할증하지 않는다. 똑같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기존의 주택 몇 개 있었는데 2개. 어디에? 관계없어. 그래, 세 번째 걸 여기서 취득했죠? 8%. 8%. 자, 주택이 몇 개 있어서 원래 3개 있었죠? 근데 여기서 네 번째 걸 취득했다. 그래서 4개가 됐죠? 그럼 몇 프로? 12% 투기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건 일반 지역이에요. 그럼 조정 지역이 뭐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 원래는 서울, 경기, 인천이 대다수 조정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3개만 빼놓고, 예, 강남 4구까지 다 해서 4군데 빼놓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빼놓고는 다 풀어졌어요. 지금 여기도 다 풀렸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또 뭐하면 오르면 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젊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니까 평생 벌을 바이는 주택을 사겠다 그래서 연끌을 내서 주택을 사놨는데 웬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금 이자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2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와요. 예? 바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너 은행에서 너 갚어 막 계속 쪼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뭐 나와? 경매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피크를 이뤄. 엄청난 물량이 나온다 이거지. 그게 일단은 다 보여야 돼. 해소가 돼야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이 얘기. 그래서 주택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늦게 살수록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올라갈 거니까 그때 주택을 구입하려면 그때 신경 쓰고 그때 신경 써서 취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10명의 전문가는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주택도 있고 경매 물건 나오니까 그게 해소가 돼야 기존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참고를 하라 이 얘기예요. 예, 저도 자식을 위해서 주택 하나 사야 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조회해 보니까 빨리 사면은 빨리 살수록 손해 보니까 감안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천천히 살려고. 보세요. 조정 지역에서는 일단 투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무주택자가 조정 지역에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1에서 몇 프로? 3%. 이해가세요? 자,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에? 관계없어. 어느 지역이든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2개가 됐다. 투기야 몇 프로? 8%. 이해가세요? 몇 프로요? 8%. 다음, 만약에 주택이 2개 있었는데 어디에? 지역 따지지만 일반 지역에 있어도 되니까 세 번째 걸 여기 걸 산 거다 이거지. 그러면 12%. 그 다음에 4개 볼 것도 없이 몇 프로? 12%.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거 2개니까 8%라고 그랬죠. 근데 왜 샀어? 이사 가려고.
그러면 알았어. 1에서 몇 프로? 3%. 대신 너 몇 년 안에? 3년 안에 팔아야 돼. 안 팔면 8%로 계산해서 이미 낸 거 뭐하고 빼고 추가로 낼 때 가산세부터 법을 위반해서. 이해가세요? 자, 아니 너무 신경 쓰지 말려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왜 설명하니? 그냥 가지. 그래도 여기 보세요. 자, 일반지역이나 법인, 조정지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건 무조건 투기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많이 내니까 그거 피해 가려고 자식들한테 뭐예요?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로부터 자녀가 보호받으면 증여, 공시가격 얼마,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이 되는 주택을 증여받았으면 12% 취득세 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주택수 계산할 때 여기, 자,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주택수에 뭐한다? 포함. 보세요. 자, 여기서 주택이 내가 지금 일반 지역에 하나 있어요. 근데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샀네? 그럼 주택 몇 개로 봐? 2개. 그럼 몇 프로? 8%. 지금 내는 거 아니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지금 내는 건 아니고 세율만 결정해놔. 몇 프로? 8%. 그래 놓고 나중에 아파트 뭐 하면? 준공돼서 입주할 때 몇 프로? 8% 내라. 이해가세요? 다시. 주택이 2개가 있었는데 세 번째 걸 여기서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권, 즉 분양권 취득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합이 몇 개? 3개. 그죠? 그러면 몇 프로? 12%? 지금 분양권 취득세 안 내. 예? 언제? 나중에 아파트 뭐 할 때? 입주할 때 몇 프로 내라? 12%.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에이 그래? 그럼 분양권 중간에 뭐 하지? 팔지? 그러면 관계없죠. 팔면 뭐 내야 돼? 양도 소득세. 1년 안 돼서 팔면 70% 세금 내죠. 매매 차익에 1억 매매 차익 나왔으면 70% 빼고 계산한다. 70%를 계산하겠다. 7천만 원 기본 깔고 가죠? 예, 세금 많이 부과한다 이거죠. 주택수에 부과한다. 포함.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현 정부에서는 이 중과세를 안 하겠다 이거야 지금. 이걸 폐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더더욱이 물어보지 않는다.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일반 지역.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게 방가로 3번이에요.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방가로 4번 보시면 방가로 4번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다. 첫 번째 줄 시가표준액 얼마?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몇 프로? 12%. 됐어요? 예, 요 정도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이제 28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하고 다주택자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표준세율 농지 있었죠? 그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세율 개요. 자, 표준세율 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페이지에 세율 특례라고 나왔죠. 특례세율. 요건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고 35회에서도 필수로 정리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잠깐 볼 거예요. 설명을. 그냥 하면 여러분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세율이 나왔는지 잠깐만 봅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냈어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등기할 때 뭐 등록세라는 세금이 따로따로. 옛날 얘기요. 지금 13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진 거. 자,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 2%였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하는 거 소유권 등기 있죠? 소유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는 2%, 상속은 0.8, 증여는 1.5, 보존 등기는 0.8, 분할은 0.3. 이렇게 취득세 따로 등록세 세율이 따로 있었는데 몇 년? 2011년서부터 지금은 요거 합쳐졌어. 합쳐서 지금 뭐 조금 아까 공부한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 세율이 나왔어요. 농지 빼고 조금 아까 공부한 거 매매 몇 프로? 1000분의 40 4%죠. 네? 조금 아까 공부한 거 농지 말고 상속은 2.8 농지 말고 증여는 3.5 소유권 보존 등기 2.8 공유물 합유물 분할 1000분의 23 2.3 이거죠. 지금 취득세 세율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뭐만 내? 취득세만 내는데 세율은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 등록세 세율 합친 게 이거예요. 아 옛날에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개 합치니까 4% 된 거 아니야. 상속받으면 옛날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0.8 더하니까 지금 2.8이 된 거예요. 취득세. 자 증여받으면 기본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1.5잖아요. 합쳐서 지금 몇 프로? 3.5. 건물 새로 지었다. 옛날 취득세 2%, 보존 등기 0.8, 두 개 합치니까 2.8. 이해가세요? 결론은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진 게 지금 취득세다 이거야. 이게 무슨 세율?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예? 표준 세율이라고 하죠.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 세율.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라고요? 특례 세율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옛날에 취득세 냈어요. 옛날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뭐 냈어? 취득세 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했어? 등기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뭐 하려고 그래? 등기하려고 그래. 근데 이거 내라 그러면 이중부가지. 두 개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요거만 내야 될 거 아니야. 옛날 거. 그죠? 요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표준세율에서 옛날 2%를 뭐하면 빼면 이게 나오잖아. 이게 특례세율이야. 특례세율. 그래서 요게 이리 와요. 요거.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2% 빼면 이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만 한다? 등기. 이해가세요? 형식상 등기, 옛날에 뭐 냈는데. 그런 경우 있죠. 상속받은 부동산 옛날에 취득세는 냈어요. 근데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 천천히 해도 돼. 그래서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려고 하죠. 그럴 때는 뭐 내라? 옛날 규정으로 취득세 내라 이거지. 합쳐진 거니까. 그럼 반대로 옛날에 등기 안 해. 근데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돼. 그런 거 있죠. 등기는 비과세인데 세금은 내라. 취득세는. 그럼 2%만 내야 되네? 그럼 여기서 2%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만 남으려면 2% 빼, 0.8 빼, 1.5 빼, 0.8 빼, 0.3을 빼면 2%만 남지.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2% 해. 이렇게 된 거지. 몇 프로? 2%. 이건 뭐만 내라? 옛날 취득세만 내라. 등기 안 하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2% 뺀다고요? 실질적 취득이 아니라 형식상 뭐만 하니까 등기만 하는 거. 옛날 등기에 대한 세율. 요거는 등기 안 하니까 옛날 뭐 취득세 세율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특례 세율이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세요. 28쪽에 보시면 맨 위에 형식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세율 첫 번째 칸의 원칙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 2%를 뭐라고 부르느냐? 명칭이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불러요. 중과 기준 세율은 원래 무슨 세율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옛날 취득세 없어진 세율이 몇 프로? 2%. 예? 그걸 법에다가 적을 때 옛날 없어진 취득세 세율 2% 그럼 웃기잖아. 그러니까 명칭을 뭐라고 정해서 그냥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하자. 그게 옛날 취득세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과 기준 세율 하면 몇 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래서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 빼고 취득세 내라. 요거 첫 번째 칸 됐어요? 그럼 어떤 취득이냐? 밑에 1번 환매 등기된 환매권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하는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 간의 취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환매 등기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환매 등기만 읽어볼 필요 없어. 환매 등기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환매 등기가 뭐예요? 지금 파는데 내가 다시 살 거야. 내가 부동산 팔아 지금. 그런데 일정 기간 안에 내가 다시 뭐 할 거니까? 살 거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대신 사용하고 뭐만? 수익만 해. 사용 수익만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지. 소유권은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다 가지고 있을 때가 취득이야. 근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취득이 아니다. 왔다 갔다 형식상 뭐 한다? 등기. 어떤 분은 지금 파는데 나중에 산다고요? 아, 살 걸 왜 팔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심심해서? 왜 팔어? 돈 필요하니까. 여러분, 은행 가서 내가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2시에 돈이 필요하다. 10억이. 근데 은행에 가서 담보 제공하면 서류 심사하고 대출 금액이 2시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할 수 없이 은행 말고 개인끼리 할 수 있죠. 돈 많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을 해. 내가 필요한 거 10억이야. 근데 이 부동산은 50억짜리야. 근데 내가 얼마에 팔을게? 10억. 싸니까 사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취득해서 사용 수익을 하는 거야. 임대 수익 올리고. 처분만 못해. 그리고 약속하는 거죠. 5년 넘지 않아야 돼요. 내가 4년 있다 이거 다시 살게. 얼마 주고? 10억. 내가 파는 가격대로 다시 살 테니까 너 나한테 팔아야 돼. 이게 무슨 권? 판매권이니까 진짜 거래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형식상 등기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옛날 취득 아니니까 2% 빼라. 이해가세요?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 여러분,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아니지. 법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어가 어떤 건지 핵심이냐. 앞뒤의 단어에 따라 틀려. 보세요.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이거하고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 개념이 틀리지. 네? 똑같은데? 아니에요. 보세요. 한 가구가 주택 하나를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다. 이거는 10개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상속받아도 되는 거지. 그 전에 하나 상속받은 거. 그게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 이 얘기예요. 2개, 3개가 아니라. 이해가세요? 개념이 틀리잖아. 한 가구가 주택 하나 상속받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았다 이 얘기예요. 다만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세 옛날 거 내지 마.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농지하면은요, 자격농민이 농사 지으려고 농지 취득하면 취득세 깎아줘요, 50%. 근데 자격농민이 지금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농지를 뭐 받았어? 상속,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마.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해가세요? 다음,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치면서 없어지는 회사 부동산이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죠. 예, 요거 등기만 하라. 다음, 공유물, 합유물, 공동으로 등기했던 걸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따로 떼어서 등기하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원래 내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2% 빼고 취득세 내라. 다음, 건축물 이전. 이전으로 인해서 가액이 초과하는 거 제외하고 종전대로.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대형 마트가 있어. 대형 마트가 있는데 여기가 후문이야. 여기가 정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주차 공간이 비좁아. 그래서 건물 뒤편에다가 이렇게 철건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해놨어요.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하면 건물이라는 고정관념 깨야 된다 이거지. 이런 것도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번화가가 됐어. 여기가 사람들이 출입이 더 많아. 그래서 미관상 이거 안 좋아. 그래서 옆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동일한 대지 안에 옮기는 건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겼는데 새롭게 취득한 거야? 아니잖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아니야. 그러니까 몇 프로 빼? 2% 빼고 등기만 하라. 무슨 등기?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위치가 바뀐 것만 등기합니다. 그래서 취득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그랬죠?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은 무슨 말이에요?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여러분 민법에는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예?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남편 앞으로 등기를 했던 부인 앞으로 등기를 했던 권리가 다 두 사람한테 있죠. 그런데 둘이 살다가 보면 네 거 내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뭐 하고 났으면 이혼했으면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돈이 제일 필요하대. 그럼 이혼했으면 자기 거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내 거 내가 가져가. 이게 재산 분할이야. 이해가세요? 그럼 이혼하지 않았는데 남편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부인한테 줬다. 그건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 매매 아니면 증여인데 증여로 가. 근데 재산 분할 했다 이 얘기는 뭐 했다? 이혼하고 나서 남남이잖아요. 서류상. 그런 다음에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게 뭐라고? 재산 분할. 이때 협의해서 주던 소송으로 가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주던 일부 부동산은 이혼한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건 재산 분할이에요. 그럼 주는 사람은 세금 1도 없어요. 파는 거 아니야.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하죠.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금 부과 안 한다. 그건 양도소득세에서. 그럼 받는 사람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온 거야. 원래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지. 그러면 옮겨놓는 뭐만 하라고?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래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재산분할 이혼하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하잖아요. 그죠? 결혼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뭐 달라고? 위자료 달라고 하고, 그죠? 위자료와 별도로 내 건 내가 가져갈게. 이게 재산분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산분할할 때 막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는데 요즘은 드라마가 사람들 망쳐. 그죠? 예, 드라마 봐봐. 이혼하는데 그냥 둘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뭐 받고 나오면 판결 받고 나오면 그리 친하다. 굉장히 친해. 친할 거 왜 헤어지냐? 애틋하게 막 손잡고 나오면서 우리 친구로서 뭐 어쩌고 이상한. 그래서 드라마가 사람들 망친다니까. 이혼하면은요 양육권 어떻게 드라마에서는 네?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소송하잖아. 현실은 아니잖아. 그죠? 누가 키워? 부모가 키우잖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키우죠?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없어. 서로 싸워 뭐 한다고? 키운다. 좋아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이전은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예. 자, 요까지만 보시고 이번에는 방가로 2번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이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야.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안 해요. 그러면 단순한 뭐 취득세만 내라 이거지. 등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개수로 거기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간에 중과 기준세율하면 몇 프로? 2% 취득세 내는 거죠. 2% 내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이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뭐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개수?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됐으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면적 증가가 아니라 가격만 증가된 건 간주 취득이죠. 증가된 거. 예? 여기 보세요. 내 건물에 건물 내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불편하죠?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지. 건물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 내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거에 대해서 몇 프로만 내? 2% 취득세만 내라. 등기,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내 건물이니까. 개수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된 거. 두 번째,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종류 변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조 등을 뜯어 고치는 거. 구조 변경이라고 하죠? 예.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했다. 그게 뭐야? 종류 변경, 구조 변경이죠. 그래서 내 선박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만 보였으니까 증가된 거 2%만 취득세 내라.
토지의 지목 변경 그랬죠. 예, 예를 들어 제가 임야를 가지고 있어 내 땅이야.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농사짓는 농지로 바꿔놨어요. 자, 임야인데 뭘로 바뀌었어요? 전답. 그죠? 지목이 바뀐 거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 아니, 원래 내 땅이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있죠. 등기 안 합니다. 다만 증가된 거에 대한 취득세는 내라. 가격 증가. 이게 간주취득이라고 그래요. 다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어요. 과점주주. 여러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됐으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거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과점주주 됐다고 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요, 등기 안 해요. 취득세만 부담하라 이거지. 이런 걸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간주 취득. 뜻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기억하지 마시고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근데 7번에 보시면 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묘지. 묘지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땅을 산 거죠. 토지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죠. 그런데 묘지는 비과세야. 등기는 비과세. 등기 안 해요. 그래서 취득세 2%만 내라. 또 하나, 디귿.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 안 내요. 없어질 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는 내. 근데 등기는 안 해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그렇더라도 세금은 내라 이거죠. 이렇게 간주 취득은 소유권 등기 안 하기 때문에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라. 이것을 섞어놓고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갑니다.